오늘은 아베 총리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국뽕 장사는 잘 안 합니다.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 일본을 팔아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게 일본 때리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뭐 자존심도 있고 해서 그런 다수의 맹목적인 인기에 호소하는, 그걸 요즘 신세대들이 국뽕이라고 그랬더만요. 그래서 국뽕 장사는 제가 잘 안 해요. 그래서 일본 때리기의 편성은 제가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 해상 초계기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는 아베가 좀 굉장히 심해요. 제가 해상 초계기 문제, 실질적으로 그 레이더 있잖아요. 그 레이더가 영어로는 STIR이라고 하고 스터라 부르더라고요. 스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그 청해부대에 가봤어요. 청해부대가 타고 있는 배가 문무대왕함인데요. 문무대왕함이나 이번에 광개토 대왕함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레이더 조준하는 장치가 마치 컴퓨터 화면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자동차 스틱 있잖아요. 자동차 스틱처럼 이거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좌표를 딱 찍어요. 좌표를 찍어서 레이더를 발사하는데, 사격 통제 레이더는 빔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쫙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용 레이더인 거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좌표를 찍는 건데, 이 레이더는 레이더를 쏘기 위해서는 그 실무자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못해요. 그럼 잘려요. 함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공격이 임박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쓸 일이 없어요. 써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일본 주장은 우리가 이걸 썼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 빔 레이더, 사격 통제 레이더를 썼다는 건데, 문제는 이 썼다는 증거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않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이제 한국을 공격해서 일종의 반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에 일본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한류 공연이 있어서 갔어요. 우리 그 영사관에서 주최를 한 건데, 제가 이제 한국 정치인으로 갔으니까 그때 소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요, 정말 일본 사람들 혐한이라고 그러죠. 혐한 반한 정서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한국 정치인이 왔다 그러니까 몇 명이 아예 그냥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 공연 보러 왔다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가냐 그러니까 지금 일본 내에 혐한 혹은 반한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일본 정치인이 한국 때리기 하면 인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요번에 제가 참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게, 아베 총리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레이더 조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안 그러면 증거를 제시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레이더를 맞았다는 거를. 그 빔 레이저를, 제가 레이저라는 표현도 씁니다. 왜냐하면 그 레이더 특징이 이 빔처럼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빔 레이더를 맞았다는 증거를 내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공개할 수 없으면 한국 정부 국방부 측한테 봐라, 니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사과해라. 근데 몇 번 확인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쓴 적이 없어요. 쓴 적이 없고, 다른 레이더가 있는데 그건 탐지 레이더예요. 공격용 레이더가 아니라 이렇게 삥삥 돌아가는 레이더가 있어요. 그 MW08인가 하는 레이더인데, 그 레이더는 북한 배를 찾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계속 공격용 조준 레이더를 썼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이제 이 일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 그럼 공격용 레이더를 이렇게 쏘고 있으면 빨리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하기는커녕 한국 배에 더 근접 비행을 했어요. 근접 비행을. 그래서 거의 500m 가까이, 그 고도로는 150m,
이거는 사실상 그 도발이랍니다. 제가 국방위원으로서 해군한테 물어보니까 150m 가까이 고도 150m, 그리고 거리로는 500m, 이렇게 비스듬하게 500m죠. 근데 만약에 그때 물어봤대요. 그 비행기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확인을 했답니다. 그게 어느 나라 비행기인지. 근데 비행기에는 가까이 오면 자동적으로 시그널이 나온답니다. 이게 어느 나라 비행기인지 확인을 해야 오인 사격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저기가 우리의 적이 아닌데, 우리의 우방인데 적이라고 착각하고 오인 사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신호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일본 비행기라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만약에 신호가 나오지 않는 비행기였으면 그건 도발로 간주하고 자위적인 이런 조치를 쓸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비행기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위적인 조치를 발동하지는 않았다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일본 비행기가 그렇게 가까이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조준 레이더, 빔 레이더를 쏘지 않았다는 반증이 오히려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 조준 레이더를 쐈다는 증거를 우리한테 제시하면 되는데 제시는 안 하고 정치적인 공격만 계속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일본 후지TV랑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후지TV도 보니까 딱 속셈이 보이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본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주든지, 아니면 한국 내 야당으로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주든지, 그 두 가지만을 자꾸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인터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도 질문이 안 넘어가고 계속해서 공동 검증단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자꾸 이걸 부추겨서는 안 된다. 어쨌든 지금 일본하고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그 비중이 큽니까? 그잖아요. 서로 계속 싸우면은 여행업계가 엄청 피해를 많이 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한일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근데 아베 총리가 자기 지지율 높이려고 해상 초계기 레이더 사건을 조작해서 지금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한테 한 말씀 드리면, 빨리 한일 간의 공동 검증단을 구성해서 서로 확인을 하자고요. 근접 비행 증거 자료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또 레이더를 쏘았으면 레이더 쏜 그 전자파 기록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서 같이 확인을 해가지고 서로 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오해한 것은 오해했다, 이렇게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국 때리기 공격을 하는 것은 정말 좀 신사답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하수 정치다, 이건 저급한 정치다, 이런 비판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베 총리 제발 좀 각성합시다. 아베 총리 각성하라.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